겨울엔 사람들 발길이 뜸한 매동마을. 지리산 둘레길 구간에 자리한 곳이다. 아, 그러면 지금 거의 등부대 정도 오신 것 같은데요. 도착 시간이 한 40분에서 한 50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조심히 오시고요. 네.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다는 손님들. 서둘러야 한다. 오늘 그 점심 식사하는 사람들 지금 한 30, 40분 정도 빨리 올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차려야 돼. 차려서 시작해야겠네. 아, 그게 내가 안 넣건 안 쫓기겠나? 아, 이게 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반찬 넣고 지금 할게요. 어머니도 빨리 좀 나물 무치실 거 빨리 무치셔. 급한 상황에서도 익숙하게 손발을 맞추는 순춘 할머니와 규희 씨. 약속한 시간보다 손님들이 일찍 도착하면 정신이 쏙 빠진다. 여러 가지 걸 함께 막 나물 볶으려 뭐 다른 것도 저런 것도 할라 막 바빠. 순춘 할머니가 서둘러 나물을 볶는 동안 상을 차리는 건 규희 씨 몫이다. 자그마치 20가지가 넘는 반찬이 오르는 이 집 밥상에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생소한 산나물들이 꽤 많은데 비수기인 겨울에도 순춘 할머니네가 손님을 불러 모으는 이유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움직였더니 점심 준비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단축됐다. 아이고 부랴. 이제 끝났다 다 했다. 아이고, 막 30분 아이고 일찍 온다 그래갖고 그냥 아이고 고생하셨어. 아이고 그래 내가 빠르게 한 게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했다. 손님이 먼저 도착할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서두른 덕분에 준비가 일찍 끝났다. 상 다 차려놓고 저기서 왁자지껄 이제 오는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간만에 어머니하고 또 자연 주변 탁 소나무 대나무 하늘도 오늘따라 엄청 청명하네 진짜. 지리산 자락에 면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120여 마을을 이은 지리산 둘레길은 300km에 달하는 장거리 길이다. 그중 가장 긴 3구간을 걷다가 둘레꾼들이 지칠 때쯤 나타나는 곳이 순춘 할머니 모자가 사는 매동마을. 둘레길로 들고 나는 위치에 있어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와 민박집 운영을 겸한다. 순춘 할머니의 민박은 매년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을 정도로 둘레꾼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나 있다. 아이고 고마워요. 고생하셨어요. 예, 먼저 빨리도 맛있게 먹고. 어서 와서 맛있게 먹어요. 예. 저 상초에 내가 갖다 놓을게. 그래 요거 줄게. 연사라. 벌써 먹고 더 먹게. 아유 괜찮아.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친정에 온 듯 스스럼이 없는 이들도 자주 와서 묵고 가는 손님들이다. 민박 손님에게만 차려내는 밥상을 점심에 준비한 것도 단골 손님에 대한 특별 대우. 아, 전국장요. 하나씩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모두 고마워요. 또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모자란 거 심어보면 돌아게. 여기 온다고 엄청 힘들었어요. 무척 힘들었지. 저쪽이 좀 힘들어. 예. 너무 고생했지 모두. 그래 어머니 힘들어. 오르막길 있어갖고. 그렇지, 맞아요. 많이 먹어. 예, 고맙습니다. 맛없어도 맛있다 하고 잡수면 맛있어. 아, 맞습니다.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좋아해. 건강해 다른 보여서. 맛하고는 괜찮고. 그렇지.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이제 올 때마다 색깔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좋아요. 그래서 이번 여기 생각이 나서 그리워서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거꾸로 왔어요. 받을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건강하고 푸짐한 밥상. 둘, 여섯, 여덟, 열두, 열네, 일곱, 지리산의 사계절이 담겼다. 25개 하고 나물. 김치. 아 너무 많다. 나물이 나물이 있으니 비빔밥이 빠질 수 없다. 소박하지만 특별한 한 끼. 이거 전과, 도라지 전과. 이런 것까지 요리한단 말이야 할머니도 참.
아주 이거 봐라. 이거는 평범한 재료라도 자신의 방식으로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순춘 할머니. 그 정성이 먼 길을 걸어온 둘레꾼들의 허기와 마음까지 다독여준다. 점심 식사는 밥그릇이 2번이나 더 들어간 뒤에야 끝났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인사는 없다. 잔치집 마냥 왁자지껄했던 점심상을 치우고 나면 규희 씨가 할 일이 많아진다. 반찬 담는 거 하고 또 설거지 하는 거 하고는 우리 아들이 담당이라 담당. 반찬은 내가 하고. 그게 가지고 오실 때 이런 거는 저거는 정리를 잘해야 내가 온다고 막 하는 소리 들어요. 지금 설거지 해놓고 나무 정도 갖고 와야 되겠다. 나물이 또 떨어져서 삶아야 되겠다. 요거 해놓고 설거지 해야 되니까. 설거지 해놓고. 일 폭탄을 맞았다. 반찬이 많다 보니 상 하나 나오면 설거지할 그릇이 줄잡아 50개. 그래도 혼자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막 좀 정리정돈은 딱 밥그릇은 밥그릇, 국그릇은 국그릇 이렇게 짝짝짝 나눠져야 되는데 어머니가 하시면 막 아무데나 넣으셔. 그러면 제가 또 두 분류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서 어머니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좀 제가 좀 별로 이렇게 두 분류를 해야 되니까. 신속 정확한 일솜씨가 아마추어는 아닌데 그리고 제가 이제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게 알아이라고 그러거든. 이거를 알바를 해봐서 주방에서 하는 방법을 이제 알거든. 속도가 이제 빨라.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배운 거거든. 알바를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좀 갔다 왔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학비본이라고 그 식당에서 이제 배달, 그다음에 주방, 홀 세 군데를 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이게 다 배운 기술이거든요.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잡아서 이제 흥거치우죠.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하나씩 다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물이 다 들어가 흥거줘야 되니까. 20대엔 일본 유학길에 오르기도 했던 규희 씨. 화장품 회사에 다녔던 그는 5년 전 모든 걸 접고 이곳으로 내려왔다. 한 해가 다르게 기력이 떨어지는 어머니가 혼자 민박집을 감당하는 걸 구경만 할 수 없었던 규희 씨. 순춘 할머니에겐 천군만마다. 진짜 아들이 있으니까 편해. 설거지 잘하지, 반찬 다 놓지. 또 나무 갖고 오라면 갖다 주죠. 나물 삶고래 해놓으라면 또 불 딱 묻어서 물 부서 해놓지. 나물면 내가 딱 갖다 여면 되고. 얼마나 잘한 거 몰라. 자상 싫어봐 좀. 내려오기 전 규희 씨는 생활 방편도 마련해뒀다. 아 여기는 이제 100년 된 옛날 어머니 민박 옛날부터 했던 데고 여기 이제 새 집으로 이제 손님들 단체 손님들 오셨으니까 어머니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위치다. 해야지 지금 자체가 한 30m 걸려 여기 자체가. 그렇게 안 멀어요 새 집하고 안집하고 여기는. 이건 뭐 매점인가 봐요? 여기가 이제 매점이에요. 여기 이제 마을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제 집을 짓고 먼저. 왜냐면 네. 저도 이제 저 하나 어머니한테 그 민박만 해가지고는 제가 내려왔고는 저도 이제 경제적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내려오기 전에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한 달에 막 거의 4번씩 내려와서 이거 집 졌어요. 생업까지 대비했으니 규희 씨로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려온 셈이다. 그러나 직접 부딪혀본 시골살이는 역시 녹록지 않았다. 나물 캐는 일도 그렇다. 야산에서 나는 거예요. 산에서 막 차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게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싹 끊어 놓으면 지게지고 다시 차 있는 데로 가져와서 한 10몇 번을 해야 돼. 힘에 부쳐도 이제 생업이 됐으니 규희 씨는 적응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장사하랴 민박집 일보랴 바쁜 규희 씨. 오늘은 친구까지 와서 재촉이다. 친구는 사과 농사를 짓는다. 수확을 끝내고 가지치기한 나무를 땔감으로 쓰라고 해서 가지러 가는 길이다. 민박을 하는 한옥과 새집 양쪽에 장작불을 떼는 구들방이 있어서 겨울엔 땔감이 많이 든다.
살아보니 시골에서는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다.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어야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막 베어낸 통나무는 수분을 머금고 있어 천근만근인데 힘든 줄도 모르는 규희 씨. 나중에 이제 가져가면 다 해놓으면 고생했다. 이제 이 한 말씀 하시죠, 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것도 좋죠. 어머니가 고생했다 이런 말 들으면 뭐 일할 때 이제 그 힘들었던 게 이제 싹 없어지고 좋아하시니까 이 시골 어른들은 겨울에 땔감 이렇게 막 많이 있으면 그거 진짜 좋아하셔. 배부르다고 그러시거든 표현을. 네. 아 이제 마무리하고. 친구와 반나절 팔을 걷어붙인 덕분에 올겨울 땔감 걱정은 덜게 됐다. 규희 씨가 집을 비운 그 시간. 아, 이리 좀 와봐. 에? 이거 아들 없을 때 나 요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그게 뭐예요, 어머니? 이거 고사리에 있는 영양제. 이거 차를 저기서 밭에까지 좀 실다 더라고. 아들 없을 때 하려고. 아들이 이름 하면 뭐라고 싸마. 제가 다 하도 못 없어. 규희 씨 몰래 일하려고 만만의 준비를 했다. 나 좀 도와줘. 요리 갖고 와 차. 제작진에게 도움을 청한 순춘 할머니. 이거 요리돼. 뒷동부형 요리돼. 하루라도 빨리 해치워야 마음 편한 일이다. 비료. 감나무에 가 비료하려고. 잠깐 사이에 20kg짜리 비료 포대를 들어옮긴다. 장정도 힘에 부추하는 일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해내는데 70평생 몸을 쓰며 다진 내공이다. 아이고, 애 먹었다. 저거 여도 되겠지? 어디로 갈까, 어머니? 여기 저 밭으로 이제. 밭에. 우리 집 앞으로 저 집 앞으로 저리 산골로 가면 돼. 매동마을 다른 집처럼 순춘 할머니도 농사를 짓는다. 마을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밭에서 고사리, 도라지, 우엉 같은 작물을 키우는데 손님상에 올리는 반찬의 대부분은 그렇게 수확한 것들이다. 들고 가려면 힘들어서 이제 얻고 가야 하고 얻고 가면 일도 없어. 요렇게 애기처럼 요리 등등해도 되고 엎으면 치가 안 지고 좋아 요리. 날도 춥고 좋다. 거센 바람에도 밭에 나온 순춘 할머니는 평소보다 활기가 넘친다. 비료를 밭에 가져다 놨으니 조만간 뿌릴 생각이다. 그룹을 좀 해야 감이 곱게 열리고 안 빠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비료를 하려고. 그래도 감나무 적어서 소득 예쁘게 12나무가 되고 지금. 올해 감나무는 규희 씨를 최근에 겨우 땄다. 아들이 농사일을 내켜하지 않는 게 순춘 할머니의 고민이다. 아들이 내려와서 일이 좋은 것이 더 많지만은 일하는 걸 제일로 싫어한 게 내가 거기 속이 상해. 이틀 앉아서 막 아픈 데가 더 세서 요새 내가 한 이틀 갔더만은 자기는 막 온몸이 무겁고 이리 저렇게 꼼짝거려야 돼. 활동을 해야 돼. 쉬면 아픈 데가 더 많다니 순춘 할머니는 천생 농사꾼이다. 비료 포대가 망가질까봐 여며놓고 또 여미는 순춘 할머니. 평생 해온 농사일을 할 때는 칠순 노인 같지 않다. 잠깐 쉬면서도 뽑아내야 할 풀만 보인다. 아이고 추워. 나는 여름이 좋지 겨울이 안 좋아. 얼른 따시면 좋겠어. 할 일이 많은 봄. 그래도 겨울은 빨리 갔으면 싶다. 규희 씨가 돌아왔다. 오늘 같다면 고향에서의 생활도 넉넉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전체 마을을 전체 다 둘러싸여 있잖아. 360도. 요 저기 돌면 그냥 다 산이야.
이거 완전 자연병풍이야, 자연병풍. 특혜죠, 특혜. 여기에 사는 사람의 특혜. 얼마나 좋아, 자체가. 도시 생활을 할 때도 지리산 품은 언젠가 돌아올 고향이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머니 부모님을 떠나서 전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결핍이 많이 됐던 것 같아. 혼자 독립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잡고도 최대한 40살 첫 때 되면 바로 내려와야겠다. 돈 많이 벌어서 여기 또 시골 살려면 또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현실이. 그래서 이제 좀 5년 더 늦게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그 5년도 뭐 굉장히 힘들었죠, 결정하는데.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 처자식이 있으니까. 아내와 아이들은 전주에서 살고 있다. 어머니, 어머니, 엄마, 어머니, 여기도 안 계신데? 다리 무릎하고 허리 이런 데가 아프시니까 지금 좀 그래서 제가 막 쉬라고 하는데도 이거 또 보니까 어디 또 가 있어 내가 또 이제 또 서로 또 이제 또 싫은 소리 해야 돼 지금 제가 상황이 지금 또 보니 분명히 또 밭에 있지 할 일 내가 뭐. 아니나 다를까 규희 씨의 짐작대로 순춘 할머니가 그새 고추밭에 나와 있다. 어머니 뭐해 여기서. 규희 씨가 불러도 들은 채 만 채 일만 한다. 허리 안 아파? 지금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사람이. 근데 내가 좀 할만하게 하지. 너 혼자 이걸 언제 다 하겠니? 이게 내가 알아서 그냥. 못해 다. 내가 할만하게 하지. 그러면 내가 많이 아프면 못해. 할만한 게 괜찮아. 걱정 말고 너 할 일이면 해. 내가 요것만 끊어줄게. 그러면 그냥 끄내피만 그러면 나머지는 힘드니까 낫으로 그냥 그것만 해놓으셔. 내가 뽑고 이거 다 뽑을 테니까. 그럼 그것만 이제 시납을 하셔 대신. 그것만 하셔야 나는 이거 뽑아. 결국 예정이 없던 일을 하게 된 셈. 나 혼자 살짝이 나와서 할랬는데 어찌 알고 왔다잉? 참 귀신이라. 나 찾는 데는. 고추 심을 때 지지대로 박은 고추대를 뽑으러 나오신 거다. 어머니가 일을 조금 하시게 하려면 빨리 해치워서 일거리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추대를 뽑기가 쉽지 않다. 아이고 이런 건 안 뽑힌다. 어려서 안 뽑혀 이게. 깊게도 이제 제가 깊게도 바꿨고 바람에 안 날리게 이제 못 부르는 건데 이게. 힘 좀 쓰는 규희 씨가 붙어도 요지부동이다. 아이고 진짜 이거 씨. 아이고 어머니 이 진짜 뽑히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혼자 하려고 그랬어. 이거 나도 못 뽑을 거구만. 어? 허리 다 타찍었구만 물이랑. 이렇게 할 말이 없어. 이제 대단해. 뭐가 대단해요? 어떻게 자기 몸이 아픈데 이런 걸 남자 젊은 나도 못 하는데 이걸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나 몰래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웃기다고. 이게 자체가 아무리 자식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게 순춘 할머니의 생각이다. 옛날부터 일은 담그고 딜은 일을 했어. 일을 자꾸 담궈야 되지. 안 담그고 나 또 막 밀려갖고 계속 해 나가도 못해. 그런 게 내가 왔지. 아들이 걱정하는 건 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수확을 바랄 수 없는 게 농사일이다. 밭에 오래 있기엔 추운 날씨다. 불이 어찌 있나 없나? 어찌? 응? 불길이 사그라들고 잔불만 남았다. 갑자기 출출해진다. 가래떡 한 구우면 좋겠어. 가래떡 구워 먹기는 요거라 요거. 진짜 좋다. 다 씻어서 좋고.
뭐 하고 계셔? 내가 불 다 떼놨더니 이제 와갖고 이제 불만 쬐고 있네. 추워서 불 쬐는 게 그렇게 따뜻하고 좋다. 불은 애쓰게 내가 떼놓고 딱 해놓으니까 그냥 불만 쬐고 계시네. 불 쬐는 게 좋다. 선물 아이고 너 그게 너 어찌 알았나? 딱 쬐고 계신 거 어찌 보는데 알았어? 뭐 여기 와 앉아 계시면 뭐 딱 불 쬐고 뭐 그거지 뭐 뻔하지 뭐. 가래떡 이제 어찌 그리 잘 알아? 주무시지. 어? 어찌 그리 잘 알아? 그러게 어찌 그리 잘할까? 시골도 안 살아봤는데. 그러게. 밭에서 언성을 높였던 일이 규희 씨도 마음에 걸렸나 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 지금. 진짜. 잘하셔? 잘하시라고 저한테. 예? 뭐안 해줘 이제 앞으로. 그래 잘해줄게. 잘해줄게. 지금부터 잘하셔 이제. 맛있게 가래떡도 구워드릴게. 먹으려면 잘해줘야지. 그지 가래떡뿐이겠어. 여기다 이제 삼겹살, 조기. 일하느라 상처투성이인 아들의 손. 순춘 할머니는 미안해진다. 차가 여기 참내 불 지어 요리. 이거 봐요. 튼 거 보여 안 보여? 일을 얼마나 호사를 시켰으면. 어? 일 많이 했지 일이야. 일 많이 했지 뭐. 내가 많이 시켰지 시키긴. 어머니 손도 쭈글쭈글 이런 데가 이제 다 휘었잖아요. 지금 손가락이 다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아무 안 그러는데. 너도 여기 많이 굵어졌잖아 지금. 굵어졌어 배가. 어머니 손이 저보다 더 하죠. 뭐 지금 뭐. 이 선구손이 있었는데 손이 이렇게 요 모양이 이런데 돼버리네. 다 휘어지고 일을 많이 하니까요. 손이 구비가. 얼마나 예뻤었는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속상하지 뭐.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기도 오랜만이다. 이제 노인네가 다 돼갖고 할매가 돼갖고 참. 예? 얼굴도 이제 쭈글쭈글. 할매가 될 때가 안 됐나 뭐 그지, 나이가 나이야 뭐, 뭐 그러지 뭐. 세월이 가고 뭐. 그러니까 세월이 뭐 이렇게 가서. 하루하루 주름이 늘어가는 어머니가 안타까운 규희 씨다. 적당하게 된 것 같아. 이거 자 어디 보시. 보자. 오 봐요. 오, 오 쫀득쫀득한 거. 오 좋다. 오 이거 봐. 아이고 오 김어머니 드셔. 꼴 갖고 와. 겉은 바삭바삭, 속은 쫄깃쫄깃한 게 제대로 구워졌다. 많이 찍어. 나는 달아야 맛있어. 그래요? 자 한번 드셔봐. 뜨거워 조심해. 조금만 베셔. 뜨거. 안에 아직 뜨겁다고. 뜨겁고. 아이고 맛. 자, 한 입만 먹어봐. 맛있잖아. 역시 엄마가 지금 이제 맛있지. 맛있어. 그냥 이거 맛있어. 나도 아들이 찍어준 게 맛있더라. 그래서 진짜 많이. 너한테 품을 갚아야지. 배는 부른데 이거 이제 다 꺼내. 고추밭에서 찬바람이 쌩쌩 돌던 모자는 어디 갔는지 맛있는데. 이젠 서로에게 더없이 따스하고 보드라운 순춘 할머니와 규희 씨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산촌에서도 단잠에 빠져 있을 새벽 4시. 순춘 할머니가 옷까지 챙겨 입고 나왔다.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서 손이 깨질라 한다. 새벽 날이 더 추워. 근데 이렇게 새벽에 왜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감을 새벽에 내놓아야 돼. 4시 반이나 4시나 돼서 그래 해야 감이 깎으면 꽃감이 깡깡 얼을 정도로 될 때가 더 좋아. 불편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만큼 요즘 순춘 할머니가 신경 써서 챙기는 일. 바로 곶감을 말리는 일이다. 곶감의 수분을 흡수하도록 집 속에서 재워두고 새벽에 내다 널어서 찬이슬을 맞춰가며 말리는 게 순춘 할머니의 방식이다. 하얀 거 여기 분이 이게 설탕이 제 몸에서 가면서 당분이 나와갖고 여기 설탕매로 이리 하하 이래. 그게 추워야 나오는 거예요? 추우면 더 잘 나와. 그러니까 이리 바람을 자주 쐬줘야 돼. 농사지은 감을 따서 곶감을 말리는데 올가을엔 늦게 시작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틀에 한 번씩 새벽에 널었다가 해 뜨면 걷어야 하니 고단한 일이다. 그래도 힘들어도 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시골은 이게 일인게. 곶감을 일일이 손으로 깎아 새벽마다 잠을 설쳐가며 말려야 하지만 덕분에 4남매를 잘 키워낼 수 있었다. 살림 도움이 되지. 살림 도움이 되지. 그 해놨다가 그래도 이런 내 팔고 하면 그래도 돈이 이제 또 되고 한 게 이제 애들도 가르치고 아들 너희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밭에서 또 뭐 잡곡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거 해갖고 이제 돈을 생기면 이제 모다 놨다가 이제 애들도 가르치고 그랬지. 애들 그래도 시골서 그래도 애들 너희 다 대학을 다 내보내 다 가르치잖아. 18살에 매동마을로 시집온 공순춘 할머니. 선비 같고 병약했던 남편 대신 농사일을 도맡아 하며 규희 씨 4남매를 키우느라 억척스럽게 일했다. 지금도 일 욕심을 내고 일 앞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것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이다. 밭에 나갈 채비를 하는 순춘 할머니와 규희 씨. 흙이라 얼었으면. 안 되지. 그 약해서 뿌리지. 꽃게. 아이고 이 무거운 걸 이걸 어떻게 가져가? 그렇게 차. 이렇게? 오늘 작정하고 날을 잡은 모양이다. 반찬거리가 없어서 이제 반찬거리가 땅이 얼어서 팥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한번 가보세. 농기구들로 봐서는 규희 씨 오늘 일 좀 하게 생겼다. 순춘 할머니는 한술 더 떠서 찬거리 담아올 포대까지 챙긴다. 얼마나 결라고 또. 요건 자리보다 이게 나서 자리보다 나서 순춘 할머니가 일하면 질색하는 규희 씨도 선선히 앞장섰다. 엄마랑 같이 일하러 가시면 어떠세요? 가기 싫어요. 나는 좋아요. 마음에 안 들어 한 게. 그러세요, 어머니? 어? 아니 마음에 뭐 그리 썩 안 들고 그러진 안 하는데 뭘 하면 잘하는데 내가 이제 습관이 어른들이 원래 그렇잖아. 옳은 소리를 하면 그래도 또 듣는 사람은 또 그걸 잔소리를 듣고 그래. 모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산에서 채취한 나물과 농사지은 수확물로 밥상을 차리다 보니 겨울엔 늘 찬거리 걱정이다. 삽으로 파도 되겠는데요? 오늘도 봄에 심은 돼지 감자를 캐러 나왔다. 깨 아니야? 깬 거 같은데. 겨울이라 줄기가 다 말라버려서 어떤 게 돼지 감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이거 돼지 감자 뭔데? 이거 이제 얼었던 땅이 많이 녹았나 보다. 생각보다 삽이 잘 들어간다. 이걸 가을에 캐야 되는데 캘리가 없어갖고 시간이 없어 못 캐라고 이러네. 돼지 감자는 당뇨병에 좋다고 해서 생으로 많이 먹는데 순춘 할머니는 반찬을 만든다. 이거 이제 콩장 쪼르듯이 콩 쪼르듯이 엿을 넣고 이제 가내갖고 그래갖고 이제 쫄아 막 솥에다가 좀 이 가스에다가 쪼르면 쫀득쫀득 해갖고 먹으면 쫀득쫀득하게 맛있어. 위에만 이렇게 해주면 어머니 그냥 호미로 살짝 이렇게 하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 삽으로 하니까 막 깨져. 네, 깨져버려. 깨지게 뿌린다. 우에를 살살 해라. 그래야 안 똥치고 그러지. 이거 먹고 이거 다 똥치 뿌린다.
깨져, 다 깨져. 사고로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조그만 거 하면 되는데 이거 파낸다고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저 처리해라 줄게. 이게 먹고 막 싹 다 동경 성긴데 좀 아이. 처리해라 줄게. 아이 깊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깊이 사 있어도 아니, 좀 이거 무심해서 해야. 아이고 다 깎여버렸네요. 아이고 이거 좀 받아요. 싹 다 똥치져 뺀다 이거. 그래 그렇게 캐면 뭐 캐면 안 하고 막 캐는 게 낫고. 이 애식이 키워갖고 요렇게 좀 집비리면 이건 해먹도 못해 버려야 돼. 일을 하려면 좀 야물게 해야지. 천천히. 그거 하기 싫어 이제. 그런 말 하면 하기 싫다고 해. 네가 해준 게 그래도 고맙다 그래. 잘 참던 규희 씨. 결국 폭발한다. 순춘 할머니의 잔소리에 정색을 했다가 이내 평정심을 찾는 규희 씨. 자요 살살. 살살. 자. 아이고 살살 이렇게 이렇게. 골라내셔서. 됐어. 아이고 잘한다. 화를 내봐야 뭘 하겠는가. 일에 관한 한 완벽주의자인 어머니. 어머니 뭐 쪼개진다 하는데 이게 들어갈 때 이렇게 확 눌러버리니까 들어갈 때 이제 좀 쪼개진 게 나올 수밖에 없어 솔직히. 그걸 감안하고 그냥 해야 돼. 이게 또 잔소리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일하기 싫어. 도와드린다고 하는데. 돼지 감자는 어느새 한가득이다. 많이 캤어. 우리 아들 해먹었네. 아 이게 이제 힘든 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여기 보셔 이거. 겨울엔 해먹었지. 보지도 않고. 아 봤죠. 이게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볼 때 그 그만하셔 정도면 이제 돼. 힘든 게. 그만하자. 나중에 그거 캐면 되잖아 또. 또 캐. 이따가. 응? 이따가 캐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 그만 캐셔. 아이고 그래 알았다. 남은 거면 남은 것만 줘. 그만 캐 이제. 아따 그 손이 계속 가네 그. 참나. 이거요. 아이고 막 술술 나온다. 술술 나온다. 뻘긋 나온 게 재밌구만. 어머니만 재밌지. 몸만 안 아프면 뭐 지금보다 10배 이상은 더 하지.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데 요즘에는 이제 그나마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한 게 허리 좀 피시라고 좀 앉아서 그 중간중간 그 허리를 펴줘야 허리가 안 아프다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도 어머니 생각하는 건 아드님밖에 없네요. 아이고 좋다 말다. 하늘 땅만큼도 더 좋다. 야유 얘가 없으면 나 뭐 아무것도 못해. 저는 저대로 그런 게 또 힘들어. 내가 그 속을 알면서도 내가 또 예지를 시키지 내가 또. 막 내가 성질을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내가. 병 주고 약 주고 아들을 들었다 놨다 하신다. 혼자 해오던 그게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시어머니 하나 생겼다고. 없던 시어머니 하나 생겼다고. 그게 제가 시어머니가 된 거야. 이제 백기요 이제. 집안의 생계와 자식들의 앞날이 어머니의 어깨를 짓눌렀던 시절이 있었다. 주저앉지 않으려고 동동거리며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를 아들도 충분히 이해한다. 어머니가 가지고 가셔요. 그래. 캔 사람이 가지고 가야지, 많이 캔 사람. 그래, 내가 막 많이 캔 사람이 가지고 가. 내가 가지고 가야지. 앞으로는 많이 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야. 규희 씨가 고향으로 내려오기 전엔 어머니 혼자 짊어졌던 짐이다. 이제 쉬셔, 조금. 허리 아프신 게. 응? 허리는 필요 없구만. 응? 허리는 필요 없어. 펴졌어? 참나. 일 끝나면 펴주고 다시 굽혀주고 그래요? 응?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들어가면 그래. 애기 같아 갈수록. 나이 들어가실수록.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발 일만 주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어머니 한 말씀 하셔. 어때 웃으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내려놔야 되겠지. 그러지요. 당연한 말씀을. 내려놓을게. 힘든 일상 속엔 이렇게 웃을 일도 있다.
다음 날 오후 규희 씨가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선다. 어머니가 하자는 일만 적다면 산촌의 하루는 즐길만하다. 집에서 가까운 이곳은 규희 씨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풍경도 좋고 물소리 벌써 물소리가 그냥 시냇물 소리가 엄청 나잖아요. 딱 들어서는 순간 물소리 때문에 기분이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 양옆에 또 소나무에 지리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청량한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 자리한 정자. 관직에서 물러나 심신을 닦는다는 의미의 퇴수정은 규희 씨 손대조가 지었다. 이곳에 어린 시절 추억도 많다. 여름에 저 어렸을 때는 여기 내과에서 수영을 하고 지치면 여기 정자에 올라와서 낮잠 자. 근데 이제 특히 중요한 건 추억이 많이 나면 저 소나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옆으로 누운 소나무 있죠? 네.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제 기억으로는 4학년 전 때까지는 초등학교 네. 올라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4학년 정도 되면 저걸 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네. 위에 올라가서 이제 소나무 갖고 점프 다이빙을 하면 이제 어른 다 됐다. 우리들 어린 애들끼리. 가끔씩 삶에 지칠 때마다 그 시절이 다독다독 위안이 되어준다. 어때요? 모양 나옵니까? 어떤 영화 생각 안 나요? 무슨 영화요? 타이타닉. 근데 뒤에 한 사람이 없네.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진짜 타이타닉인데. 그죠? 세상살이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던 시절, 규희 씨는 총명하고 야무진 소년이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떠나 공부하면서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내려올 때 조심하세요. 밑으로 내려가요? 네. 딱 알맞은 저희 바위가 있습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생각할 일이 있을 때 찾곤 하는 곳이다. 바쁠 때는 혼자 저걸 다 했다는 게 이제 이해를 못할 정도죠, 자체가. 근데 이제 어머니보다는 솔직히 뭐 어머니 모신다고 하지만 저도 많이 지쳤었고,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에, 시골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내려와서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아 계실 동안에 그냥 어머니랑 웃으면서 좀 행복하게 좀 살면은 그것도 효도가 아닌가 싶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가끔씩 세상살이에 지칠 때면 흐르는 물에 낚싯대를 들이운다. 한가로운 오후, 순춘 할머니가 이웃집으로 향한다. 수수를 턴다는 말에 손을 보태러 왔다. 백기장도 같이 들면 개급대. 그래, 백기장도 둘이 들면 같이 개급대. 노래를 불렀더니, 아이고 참말로. 100여 가구가 사는 매동마을엔 60대 이상 노인이 많아 간단한 일도 품앗이를 한다. 나인데, 또 빗자리 매는 거, 알은 묶고, 쭈그리면 빗자리 매고, 두께미를 이거 벗어갖고, 파들 삶아서 요리 넣고, 굽어서 요리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맛있어. 목구멍이 목장을 치고 넘어가지. 자식들이 도시로 나간 할머니들 사이에서 순춘 할머니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아들이 잘 도와줘. 잘 도와주지. 아들 없으면 못 살겠지. 안 돼. 이제 못 살아. 이제 못 살아. 이제는 못 살아. 막 둘이 오신 도신 해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붓지. 아, 꼬살도 끝나면 차로 가서 오르르 싣고 오지. 또 가서 꼬살이 끊으러 가자 하면 따라가서 막 꼬살이 끊어갖고 갖고 오지. 아니 오만 거 다. 감도 그만 가서 뚝뚝뚝뚝뚝 따갖고 오지. 나 감을 지금 잘 땄는 거야. 아이고. 그래. 수분여가 조금 보자지. 아들 칭찬이 이어지면 순춘 할머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간다. 아들 있다가 우리한테 좀 까불려.
까불면 내가 쳐봐. 까불다가 내가 혼날라. 혼날까 싶어서 까불고저도 못 까불고만. 부러워하지. 그러지 뭐. 부러워하지.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을 다 막 예뻐해줘. 예쁘다까. 이거 많아. 일손도 보태고 수수대도 얻어간다. 그것도 많아. 빗자리 내갖고 잘 쓸게. 잘 써. 네. 못 받아들이. 갑자기 하나 어머니 네. 빗자루가 한 자리 버렸구만. 그러셨네. 할 일이 생기면 미뤄두지 못하는 순춘 할머니. 나도 아까 궁금해갖고 이게 어떻게 그런지 이게 요거 이리 허리에다 매. 여기 자르개를. 요것을 이렇게 감아. 가만 있다. 그래갖고 이만큼 해. 이만큼. 이제 자꾸 돌돌 감았어. 일할 땐 아픈 것도 있는다. 꺼내펴갖고. 여기 앞에다 묶으면 되죠? 오픈 페인다. 페인데다가. 너무 전 페인트랑 하지 말고 너무 빡 자르지만 또 손 다치면 또 병원에 간다 돈 들어가 병원에. 아유 차라리 병원 한번 가고 안 하고 싶은데 네? 차라리 사고 그러면 안 싶은데 되지. 시장에서 네, 이제 짬네. 시장에서 사는 게 낫겠지요. 아이고 내 손으로 매서 하게 얼마나 즐겁고 좋다고. 아이 빗자루는 잘 느낌이 좋다고 이거 쓰는 느낌이. 빗자루를 문지를 쓸면 느낌이 좋아. 일할 때 가장 기분 좋다니 못 말릴 일이다. 손이 이게 다 나간다 지금 그 있는데. 그렇게까지 못하려고 하냐 그러면. 꽉이라며. 꽉 해도 안 아플 정도로 해야지. 젊어서 내가 지금 그러지. 나를 애름이지. 이제 나이 들면 다 욕심 생겨. 나이 들어 봐봐. 아직 그래, 내가 나이 들면 젊어서 그래, 그러지. 젊어서 그래. 편히 쉬라고 하지만 엄마 마음에 그럴 수 있었을까. 아따 야야. 빗자리 한 대를 맸다. 잘 쓰려니 빗자루가 수수 빗자루를 진짜 잘 쓰려. 이게 빗자루 쓰면 이렇게 하면 좋긴 좋죠. 다른 빗자루는 이게 잘 안 쓸리거든요. 깨끗하게 다 나간다고 이게. 수수 빗자루가 그새 순춘 할머니가 쌀이 빗자루 한 자루를 뚝딱 만들어냈다. 많으셔요 직접. 모양 잘 나왔네요 어머니 하셨는데. 잘 나왔지? 엄마가 벌써 잘 잘했지? 나오긴 뭐해. 또 걱정이 하나 늘어나는데. 이게 또 가르쳐주고 이제 또 해마다 이제 또 2자루씩 만들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웃들 눈엔 어설픈가 보다. 요걸 여기 벌리고 요 가운데서 딱 끊어내야 돼. 여기를 끊어야 돼. 여기. 그렇게 한 거야 아니고 요걸 이렇게 조져갖고 또 그래야 돼. 선생들이 와갖고 좀 가르쳐주려 제대로. 여끈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늘 하던 소리를 이번엔 규희 씨가 갚아준다. 아들이랑 잘 예쁘게 매. 내 여벌이 잘 매제. 잘 맹마. 전문가 선생님도 잘 배웠습니다. 순춘 할머니에게도 배움은 끝이 없다. 80살 먹는 노인도 할아버지도 손자한테 배운대. 일은 항상 배웠대. 아 우리 사이비 선생님. 진짜. 아웅다웅하면서도 평화로운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민박 손님도 없는 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러 가는 길이다. 동김치, 신건지. 냉장고만 열면 뭐든 뚝딱 나오는 시대에 순춘 할머니는 옛 방식으로 맛을 지키고 있다. 동치미는 자식들 기를 때도 고마운 겨울 식량이었다. 국물을 말고 그게 시원하거든요. 겁나 시원해.
물을 이 한동을 이거 소보까지 담거든. 그 물이 다 우러나기 때문에 이 국물이 더 시원해. 순춘 할머니의 동치미. 사남매에게 손맛 좋은 음식 중에 최고는 엄마표 동치미였다. 세상살이에 지친 자식들에게 그보다 더한 보약이 어디 있을까?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주말로는 집에 오잖아. 공부 전주서 주말로 오면 이제 돼지고기 두루치기는 꼭 이제 해주고 이런 신건지 이런 거 잘 먹지. 이거는만 아주만 이거는 가하고 아삼육이라. 도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느라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던 규희 씨.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 맛깔진 손맛이 간절했던 시절이었다. 동치미에 꼭 곁들여야 하는 것, 바로 청국장이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는 걸 좋아했었다. 세월이 가도 입맛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무만 먹으면 심심한데 네. 요거 이제 청국장 이걸 또 만드시거든 어머니가. 네. 그 청국장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장이라고 그래 그래. 네. 오늘 만드셔갖고 이제 약간 짭짤하게 이제 장처럼 찍어 먹는 거야. 그럼 굉장히 고소한 맛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고향에 돌아와 누리는 행복이다. 아들과 먹으니 밥맛이 더 좋다. 잘 드시네. 맛있어 보이지? 네. 아저 이거 뭐 나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뭐 이제 시다거든. 너는 무부리를 먹은 게는 그놈 씹는 시간이 있지. 나는 대추만 먹은 게. 사촌 형님의 전화를 받고 규희 씨가 급히 나왔다. 집안 어르신께 인사차 온 길에 규희 씨도 보고 가겠다고 왔다. 규희 씨와는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큰댁 형님은 가끔씩 들러 규희 씨 근황도 챙겨보고 간다. 시골에서 부모님 모시고 있다는 거는 자체가 최고 좋은 거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시골에 지금. 규희 씨 가게가 갑자기 시끌벅적하다. 태경이 여붙였어? 매동 마을에서 몇 안 되는 꼬마 손님들이 왔다. 나는 이거 안 돼. 여기 애들 동네 애들. 나도 이거 먹고.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 3명 이 마을에. 재경이가. 자, 이제 가요. 네 거는 너는 안 샀어? 우리 딸내미들 생각난다. 같은 또래야 거의 언니고 동생이라. 귀여워 애들 말이 엄청 잘하고. 나는 나중. 아빠 미소를 부르는 아이들. 순춘 할머니도 손녀들 생각이 간절하다. 애들은 언제 온다더니? 못 올 것 같아요. 예. 아니 지우 막내가 감기 걸렸고 중이염 걸렸고 일주일 이상 치료받아야 되는데 여기 오면 또 춥잖아 또. 여기 오면 방에 넣었다 쉬지. 방에 있으려고 그래요. 다 밖에 애들 뛰어놀려고 그래. 아까 걔들하고 노는데 애들끼리. 나서야 오겠네 이제. 보고 싶어. 뭐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앞에서 야름거리 싸면 좋은데. 그날 밤 형님이 쓰시던 방으로 온 규희 씨. 오늘따라 가족 생각이 많이 난다. 여기는 이제 불 때는 방이라 손님들 없을 때도 제가 이제 어머니랑은 자주 이제 자는 곳이에요. 겨울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일반 보일러 방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자고 나면. 규희 씨가 내려올 때 같이 온 아내와 두 딸은 학교 때문에 전주에서 지낸다. 딸들에겐 언제나 미안한 아빠. 지우 감기는 어떻게 됐어? 독감 걸린 거는? 이제 다 나았어? 그래요. 애 감기 어떻게 또 나았나 싶고 해서 전화 한번 했어.
집사람이야 이제 애들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이제 혼자 못 하셔요 여기를. 그러니까 제가 우선순위가 이제 어머니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왜 당신은 1순위가 어머니냐? 우리가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제가.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프죠. 왜냐면 어머니는 아들이고 처자식들한테 제가 아버지고 아빠고. 네. 근데 둘 다 이렇게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입장이. 자신의 빈자리를 느낄 가족 생각에 규희 씨는 늦도록 잠들지 못한다. 다음 날 손님이 찾아왔다. 지리산 둘레길이 인기를 끌던 14년 전 순춘 할머니도 민박집을 열었다. 요거는 또 된장인데 이건 언제 담그신 거예요, 된장? 요건 이제 작년에 그시 장 담은 거. 그래 한번 먹어봐봐. 짜봐야 난게 바르가 되면. 네. 좀 짜. 엄마 나도. 나도 맛있구나. 진짜 구수해. 네. 그폭 찍어갖고 한번 줘봐. 엄마와 딸이 함께 여행을 왔단다. 짜기는 짜게. 그 고소한 맛이 지금 있지. 근데 봄 되면은 여기 죽순도 여기서 캘 수 있어요? 죽순 캐갖고 우리 반찬에 먹죠. 여기서 캐요? 응. 손님이 시골 살림에 호기심을 보이니 순춘 할머니 신이 난다. 꽃감 좀 구경시키게. 꽃감. 계단 조심하셔요? 이거 조심해야 돼. 자네들도 조심하고. 네. 또 길이 놓고. 우와. 어머나 이렇게 놓는구나. 그럼 이거를 일일이 깎으셨어요? 아이고 손이 이렇게 깎았지. 손으로 깎고 이것도 손으로 다 달아매고. 요즘엔 보기 힘든 옛 방식이다. 이게 다 감 자체에서 나오는 분이죠. 예. 그래도 엄청 달겠다 이거 맛있겠다 진짜. 하나 그 뜯어봐. 하지만 손은 몇 배나 더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맛있어 보여. 빛깔이 진짜. 배 먹는 거. 아니요 결이 살아있네. 콧감 결이 다 살아있어 지금. 정성과 노력은 늘 답을 해준다. 이거 봐 분이 다 나왔고 분이 난 거 봐. 한 접시 이걸 돌릴 수 있어. 먹고 나서 손가락을 빨게 하는 맛이. 손에 묻은 분도 아까워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입에서 녹아요. 꿀맛 한다지만 진짜 꿀맛이네 이거 진짜. 그래야 진짜 맛있다 한 게 좋네. 맛있게 먹은 게 더 입도 예쁘고. 정성으로 만든 음식에 토속적인 공간이 이 집의 매력. 이거 옛날에 임금님이 드시던 그 수라상이 이렇게 막 자릿수가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맛있다 먹어봐요. 엄마가 핸드폰 줘. 사진 찍어요. 사진 찍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상을 어디서 받아? 맛있는 거 저기 하면은 다 찍더라고 요즘은. 이거 어디서 받아봐? 흐르는 세월엔 희한한 힘이 있다. 예전엔 흔했던 것이 귀해지고 가난할 때 먹었던 음식이 별미가 된다. 진짜 고소해. 아까 그 된장 그 고소한 맛이 진짜. 이건 뭐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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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토란대. 이건 토란대. 요거는 장로. 장모? 요거는 이제 뽕잎. 아, 뽕잎. 요건 고사리. 엄마는 이 박나물하고 이 장로라는 거 처음 먹어본다. 그건 처음 먹어보지. 잘 모르는 게 이제 모르고 못 먹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거 장록이요. 네. 부드러워. 장로? 장록. 저희 이거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처음 먹어봐요. 인터넷도 나와. 아, 그래요? 저보다 인터넷을 더 많이 하시네요. 돼지 감자. 돼지 감자 그거 이제 말려갖고 해야 이제 꼬득꼬득하게. 아, 돼지 감자를 말려요? 손님들과의 정담도 순춘 할머니의 즐거움. 다 밥도둑이야 지금. 밥도둑. 두 그릇 먹게 생겼어. 근데 야 진짜 이 청국장이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해요.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맛있는 거를 한 상에 다 놓고 사랑하는 딸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 집도 그렇고 이 집이 꼭 옛날 외할머니 시골집에서 그런 먹는 그런 느낌이야. 옛날 할머니 때랑 되게 비슷해. 그뿐인가 밥인심도 후하다. 자, 아무것도 먹어. 이거 콩잎이다, 콩잎. 지리산에서 느끼는 고향의 맛. 그렇게 따뜻한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아침 요거 가져가서 그냥 끓여 먹어봐. 아우, 뭘 이렇게 귀한 걸 주셔요. 네, 힘들게 하셨는데 감사히 잘 먹을게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힘들게 하시니까 더 귀한 거지. 이건 무말랭. 애써 말린 무말랭이다. 끓여 주셨다는 거 그거 다음에 또 놀러 다음에.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요. 건강하게. 네. 아이고, 오래는 살지 아니요, 말라게. 건강하게. 이따로 오래 사는 저 우리 아들이 되지. 뭐. 기나마도 이리 좋게 그 시간 잔소리해서 이제 오늘 잔소리할 거야, 앉아서. 네, 운전 조심하시고. 하룻밤 묵었는데도 여간 서운한 게 아니다. 민박집을 시작하며 좋았던 건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방맹 해놓고 갔는 거네. 혼자이던 순춘 할머니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손님들. 그림도요, 똥 날과 같이 길어놨네. 봐요, 그림도요, 나같이 한 길이 났나요? 꼬시락머리다, 나 꼬시락머리라고. 꼬시락머리네, 할머니 그러더만은 날같이 길어나서 꼬시락머리를. 꼬시락머리에다가, 나. 늙음하게 누구에겐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뿌듯하다. 똑같이 그려놨네. 3시간 가량으로 달리고 지리산 마을을 이렇게 오게 되어 정말 좋네요. 다음에는 꽃 피고 봄에 꼭 다시 한번 놀러 오고 싶어요. 또 놀러 오고 싶으대.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순춘 할머니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다. 순춘 할머니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 글들이야말로 인생의 훈장인지 모른다. 이거 싹 보물 아닌가 이거? 평생 자식들 기르며 고생만 했던 순춘 할머니로선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칭찬이었다. 여름으로 막 힘들어서 그 시기 말에 들어가고 힘들면 저렇게 눕기도 하잖아. 그러면 누워서 차려보면 집에 보물 단지요 이거 다. 진짜 재미있고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그러니 아들이 그만하라고 성화를 부려도 이 일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주말을 맞아 더 분주한 규희 씨. 얼었어. 날씨가 추워서 얼었구만. 뚜껑이 안 돼. 시골살이가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졌네. 진짜 겨울이네, 겨울이. 게으름이 허용되지 않는 정직한 삶. 그게 어머니의 일생이었다. 지금 8시간 이상 걸려요. 안테다 떼면. 이게 돌이라 이제 손님들 들어올 때 좀 따뜻해야 되니까 미리 떼놔야지 이게. 오늘같이 추운 날엔 더 그렇다. 어머니는 혼자 어찌 해오셨을까. 해보니 그 고생을 더 잘 알겠다. 그래서 일 좀 그만하시라고 까칠한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된다. 아이고 벌써 오늘 얼음이 진짜 얼어버리네요. 얼음이 땡땡 없어. 저기 솥 안주도. 이곳은 순춘 할머니의 집. 얼음이 막 땡땡 얼어버리네요.
새로 지은 민박집과 이곳으로 가며 불을 지피느라 동분서주한다. 처음엔 군불 떼는 것도 잘 못해 어머니의 잔소리 꽤나 들었다. 클레임도 걸리고 그래요. 손님들 막 이렇게 안 따뜻하면. 아, 그래요? 그때가 제일 난감해.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게 뭐 보일러처럼 뭐 바로 온도 올려갖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미리 떼놔야 돼서. 그러겠네요.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미리 다 실수 안 하고 잘 해놔야 돼. 좀 전에 붙여놓고 온 불이 잘 타고 있나 다시 확인하러 가야 한다. 따로 떨어져 있는 두 민박집. 그래서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불이 말썽이다.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러는 걸까? 손님이 올 시간에 맞춰 방을 덮여놔야 하는데 야속하게도 아궁이의 불은 점점 꺼져만 간다. KBS